절친 김탄이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에게 뺨을 맞는 것을 본 영식이 광분했다. 마영식은 친구 김탄이 당한 폭력을 마치 자신이 당한 것처럼 느끼며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에게 그의 분노의 크기만큼 욕을 퍼부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지금 사람 쳤냐? 엑스발 놈아.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뒤지고 싶어? 영식의 욕설에 남자도 더욱더 광분했다. 그 욕설은 폭력 사태를 불러올 시발점이 되었다. 지켜보던 사람들과 더불어 김탄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미치겠네. 이러다 진짜 패싸움 나는 거 아닐까? 다행히도 마영식과 남자는 주먹질을 주고받지 않았다. 대신 더 폭력적인 욕들이 오고 갔다. 너 뭐?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새끼가 어디서 너라 그래? 이 호레 새끼야. 그래? 나이만 처먹어서 좋겠다. 이 꼰대 새끼야. 뭐? 이런 미친 개 같은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그래, 죽여라. 죽여. 이 개새끼야. 두 사람의 욕 배틀이 술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모두 욕싸움 구경에 푹 빠져 있었다. 김탄은 자신에게 한 것도 아닌데 욕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다. 이 불편하고 아름답지 못한 상황을 감내하기가 힘들었다. 계속 둘의 욕을 듣고 있던 평화를 사랑하는 김탄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 그의 얼굴이 화가 난 듯 일그러졌다. 그는 두 사람을 손으로 밀치며 소리쳤다. 아이 총 그만해 둘 다. 마영식과 와이셔츠를 입은 남자가 바닥에 나란히 쓰러졌다. 김탄은 볼링핀처럼 넘어지는 그들을 보고 경악했다. 두 사람이 예상했던 착지 지점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갔기 때문이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리였다. 바로 술집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테이블과 의자들이 그들의 몸에 부딪혀 쓰러지며 신림동의 유명한 맛없는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겨우 밀었을 뿐인데 어떻게 두 삶이 그토록 멀리 날아갈 수 있었던 걸까? 그는 두 손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정말 살짝 밀었을 뿐인데. 주변이 시끄러워졌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타는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타는 당혹스러워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어서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영식이 기절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언제나 함께 하자고 약속했던 절친을 남겨둘 수는 없었다. 배신자가 되기 싫었다. 김탄에 도망칠까 말까 하는 갈등은 영식의 옆에 쓰러진 와이셔츠 남자가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킬 때까지 이어졌다. 그 남자가 탄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너 이 새끼! 탄은 자신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아닌 것처럼 손을 등 뒤로 숨겼다. 하지만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남자가 정확히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술집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주목받기 싫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김탄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했다. 마치 진짜 범인을 찾는 듯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남자의 고함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저 새끼! 저 새끼 잡아! 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치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하늘이 노랗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알 것 같은 순간이었다. 경찰서에 처음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봐왔던 범죄 드라마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탄은 울고 싶었다. 그리고 무척 두려웠다. 청와대 응접실, 황금빛 무궁화와 봉황이 벽에 걸린 이곳은 중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고급스러운 원목 가구와 화려한 장식들이 어우러져 고요한 긴장감을 더했다. 그곳에 앉아있는 50대 중반의 남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면이었다. 이면 대통령은 손에 들린 서류를 무표정하게 쳐다보다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이 서류를 보니 운석은 연구소에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상대는 대한민국 책의 서열 1인 왕종철이었다.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대통령을 바라보았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응접실의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웠다. 덕분입니다. 왕종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자 이면 대통령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운석을 도난 처리하느라 애 많이 먹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만약 운석의 진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겁니다.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왕종철의 말에 이면 대통령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회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마치 홀린 듯한 기분이네요. 왕종철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기분 나쁘다는 듯 헛기침을 몇 번 하며 말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 말이 사실이라고 증명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 왕종철입니다. 5성을 세계 50대 기업으로 키운 사람입니다. 제가 왜 대통령님께 허튼 소리를 하겠습니까? 이면 대통령은 왕종철의 화난 모습에 말없이 침묵했다. 그의 난처한 모습을 보고 왕종철은 입가에 미소를 살짝 지었다.
나중에는 저에게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그런 날이 분명 오게 될 거예요. 믿어보세요, 대통령님. 오성그룹은 세계 재계서열 45위에 올라있는 대기업이다. 그 총수 왕종철은 허풍을 떨 사람이 아니었다. 통찰력과 성견지명을 갖춘 그는 타고난 리더십과 뚝심으로 20여 년 만에 작은 나라의 기업을 세계적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런 그를 대한민국 대통령은 절대 무시할 수 없었다. 왕종철은 이번에 발견된 운석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 비밀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운석의 비밀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이면 대통령에게 그는 더욱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이면은 왕종철이 제시한 경로를 따르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 있던 사고로 인해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왕종철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모면했음에도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다. 좌파 성향의 대통령에게 재계는 복잡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회장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이 일에 매달리시는 건가요? 구태여 이렇게 몸소 움직이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입니다. 왕종철은 소파에 기대어 앉아있던 채로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아이고, 제가 벌써 80이라는 걸 잊고 있었네요. 대통령님께서 염려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냥 사소한 궁금증이었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저는 장사치입니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의 조바심일 뿐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왕종철의 의중을 파악하기는 여전히 어려웠다. 그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이유일 것이다. 왕종철은 입이 탔는지 테이블에 놓인 커피잔을 들고 마셨다. 커피를 마시는 동안의 침묵은 길었다. 왕종철은 커피잔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 자세히 살폈다. 이면 대통령이 다리를 꼰 채 비스듬히 앉아있는 모습이 커피잔 너머로 보였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 하지만 임기는 겨우 5년. 왕종철이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말을 이었다. 커피잔이 훌륭하군요. 네, 장인이 만든 것이니까요. 음식이든 차든 그릇이 완성이죠. 그렇습니다. 이면의 대답을 끝으로 왕종철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는지 두 손으로 깍지를 낀 채 커피잔만 바라보았다. 잠시 후 마치 생각을 정리한 듯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신념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신념이 사라지면 저는 존재의 의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신념을 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과 바꿔야 할 때 말이죠. 대통령에게는 국민이 그런 존재겠지요. 제가 죽느냐 가족을 죽이느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대통령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면은 잠시 말이 없었다. 왕종철의 질문은 그의 근본적인 가치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이면은 한참의 숙고 끝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당연히 가족을 선택하겠습니다. 왕종철은 이 대답에 껄껄 웃었다. 그의 웃음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듯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재산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부상조 아니겠습니까? 오성의 기술력과 이 나라의 힘이 합쳐진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을 끝으로 왕종철은 기분 좋은 듯 너털 웃음을 지었다. 이면도 큰 소리로 웃으며 화답했다. 그렇지요. 이렇게 직접 오셔서 큰 도움이 됩니다. 오성그룹과 함께라면 이 나라의 안녕과 번영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왕종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묵직한 카리스마가 응접실을 가득 채웠다. 이면 대통령은 미소로 화답하며 그를 배웅했다. 짧지만 무거운 대화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왕종철이 문을 나서자마자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노크 소리가 응접실 문을 울렸다. 이면 대통령이 수락하자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 강성민이 들어왔다. 그는 이면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는 바로 질문을 던졌다. 왕 회장에게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대통령님? 이면은 천천히 일어서서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강성민에게 건넸다. 강성민은 서류를 받아들고 펼쳤다. 곧바로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역력했다. 대통령은 창가로 걸어가 왕종철의 차가 관저 입구를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검은 고급 승용차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이면은 도심의 야경으로 눈길을 돌렸다. 서울은 은하수 속에 꺼지지 않는 별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면의 표정은 깊은 사색에 잠긴 듯 보였다. 그의 미간의 패인주름은 더욱 깊어졌고 꽉 담은 입은 굳건한 결의를 드러냈다. 갑자기 이면이 강성민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운석이 떨어진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왕 회장이 이상한 예언을 가지고 와서 운석을 오성그룹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운석 안에는 세상을 멸망시킬 무기가 있다고 했었죠. 이런 증거를 보니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비서실장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운석의 중성자 단층 사진과 함께 인위적으로 보이는 정사각형 큐브의 이미지가 담겨 있었다. 비서실장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렸다. 이것이 그가 말한 그 무기입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자 강성민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정말 그 예언이 사실이었나 봅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강성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운석 안에 저런 것이 들어있을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대통령님, 왕 회장에게 운석 연구를 다른 기관과 함께할 것을 제안하는 건 어떨까요? 왕 회장은 운석 연구에 관한 전권과 기밀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